특히 놀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어울리다 보니까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놀면은 좀 그렇잖아요. 애들끼리 다 놀고 있는데.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가끔은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많이 피곤해서요. 그냥 잘 때가 많아요. 주체할 수 없는 잠의 융단 폭격. 점심시간이 지난 교실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쉬는 시간의 짧은 수면이야말로 학생들의 체력 유지엔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이 시각 서영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직은 거뜬해 보이는 소영이. 그런데 달콤한 잠보다는 연예인 얘기에 빠져있다. 쉬는 시간 잠으로 그냥 보내기엔 아까운 모양이다. 소양동화 아니야? 맞아. 6시 반부터 야간 자율학습 시작. 지금부터는 오직 나만의 공부 시간인 셈이다. 다른 친구들처럼 소영이도 한창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똑같은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수학 숙제에만 몰두하는 소영이. 드디어 숙제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과목을 바꿔가면서 해야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는 또 하나의 전략. 개념 정리보다는 문제 풀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영이는 적어도 공부 계획을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론가 소영이가 나간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소영이가 교실로 돌아왔다. 아마도 목이 말랐던 모양인데 가만 보니 친구들 마실 물까지 챙겨왔다. 소영이 덕분에 편하게 목을 죽이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친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친구를 저는 저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먹으면은 한번 주위도 돌아보고 이제 제가 목마르면은 친구들도 목마르다고 생각되니까 물도 떠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기 20분 전 문제는 지금부터다. 어쩐지 딴 생각이 가득한 소영이. 조금 전 자리를 한번 뜨고 난 뒤부터 영 집중이 안 되고 있다. 아까부터 한참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뭘 그리 재미있게 보나 했더니 이번엔 신문에 난 영화 포스터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TV를 보면서 30분을 쉰다고 해요? 그러면 30분 동안에 재밌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분이 넘어서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고치기 힘들어요. 결국 자율학습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의 공부는 먼저 끝나고야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만해지는 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단지 앉아있는 시간이 성적과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집중력이 약한 소영이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 공부하는 시간만 확실하게 확보가 되더라도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4시간 시간이 있으면 제 생각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많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적을 보면요. 그럼 이제 4시간 정말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집에서 공부하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게 우선 필요하고, 공부는 되게 투명한 것 같아요.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가 항상 나오고, 본인이 했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 하면 그거는 노력을 아직 덜 한 거죠. 최근 한 학습 클리닉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보통 학생들의 학습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바로 여기에 공부의 비법이 숨어 있다. 먼저 학교나 학원 수업, 숙제 시간을 뺀 절대적인 자기 공부 시간. 두 그룹의 차이는 무려 5배다. 뚜렷한 차이는 공부 장소에서도 나타난다. 자투리 시간에 대한 두 그룹의 대답은 극과 극. 보통 아이들 중 10%는 자투리 시간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가장 또 두드러진 특징이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얘기는 뭐냐? 숙제는 숙제고 공부는 공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하고 보통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학원 숙제나 학교 숙제를 많이 해서 그거를 다 하면 그게 공부가 끝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숙제는 숙제대로 빨리 끝내고 그날 배웠던 거를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 거와 해가는 프로세스가 한 번 더 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고요.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내 스타일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조합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모의고사가 있던 날, 6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나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법을 찾은 주인공을 한 모의고사 분석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었다. 네. 일단 모든 학생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수능 시험만큼은 광복이를 따라올 전문가도 드물다. 시험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아마 네. 수험생들도 그렇고 우리 소위 입시 전략 분석가로 통하는 광복이는 삼수 끝에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학생 신부이다. EBSI 잘 활용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란 찾아볼 수 없고 평균 점수가 99.9를 기록하는 경이로운 숫자까지. 광복이의 화려한 성적표를 보면 마치 수능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하지만 정작 시험 당일 광복이는 갑작스런 고열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